안녕하세요. 국일만 2.0 저자 코기토입니다. 오늘은 국일만의 2.0의 가장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읽는 무게 조절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되게 시간 관리의 측면에서 차이가 엄청 커서 이 읽는 무게를 조절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게라고 하면 보통 무겁게 또는 가볍게, 무거움, 가벼움 이렇게 나뉠 텐데 이것이 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을 보면 한 80 정도의 강도로 읽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 똑같은 강도로 읽는데 봤을 때 우리가 약하게 읽는 부분, 이거보다 훨씬 약하게 20, 30 정도로 읽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건 또 엄청 무겁게 읽어서 완전히 집중해서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집중의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게 또는 엄청 강하게 읽어야 되는데 학생들은 약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은데 몰입은 엄청 해서 스트레스는 받고 머리에 남는 건 없는 식으로 다 똑같이 읽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 똑같이 읽지 않고 어떤 건 가볍게 어떤 건 무겁게 읽는,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디폴트는 가볍게다. 학생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그러면 어차피 수능 국어는 뭔가 정보량도 많고 하니까 일단 무겁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기본은 가볍게 해요. 기본은 가볍게 읽는데 뭔가 나올 것 같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무겁게 읽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무겁게 읽어야 되는 부분인지 지금부터 이제 순서를 갖고 1번, 2번, 3번에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측하기입니다. 예측. 국일만 2.0 제가 낸 책이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이 예측될 때는 당연히 무겁게 읽어야 돼요. 근데 이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앞뒤로 봤을 때 이걸 가지고 뭔가 앞과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걸 가지고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앞과 뒤에서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 기억의 이유라던가 이런 걸 물어보겠죠. 또는 기억, 니은, 디귿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기억이 A고 니은이 B다 돼 있는데 둘이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비교를 할 것 같아. 그럼 이 차이점이 뭔지 또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예측을 하면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핵심이구나, 즉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핵심이 있는 부분을 중요하게 읽어줘야 된다. 그리고 중요하게 읽는다는 것 자체가 무겁게 읽는다는 뜻입니다. 앞뒤로 뭔가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라고 할 때 예측해서 무겁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기억, 니은이라 했지만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문제가 나올 것 같은 부분에서 좀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무겁게 읽어주시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지금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직접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은 23학년도 6월 비타민 K 지문인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앞에 좀 어려운 내용들은 빼고 한번 뒷부분만 살짝 보면서 말할 텐데, 여기 보시면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네모박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 이걸 물어볼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국일만 2.0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문제 유형에 대해서 이거 소재에 대한 예로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칼슘의 역설이라는 말은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칼슘의 역설이라는 게 뭔데? 라는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방에서 이 칼슘의 역설이 뭔지를 찾는 식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 즉 뭐겠어요? 요 부분이 중요하겠구나, 굉장히 무겁게 읽어줘야 되는 부분이죠. 나는 이걸 읽으면서 요 앞뒤를 읽으면서 이 내용이 뭔지 반드시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다. 즉 대충 얼버무려서 50, 60, 70이 아니라 100의 강도로 그냥 빡세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칼슘이라는 게 뼈를 위해서 섭취를 하는데 뼈에는 칼슘이 없어요. 그게 이 내용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칼슘의 역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뼈에는 칼슘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제 문제를 간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칼슘 역설에 대한 이게 역시 나오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멈추고 해보세요. 요걸 읽고 나서 드는 결론이 뼈에는 칼슘이 없구나, 뼈를 위해서 섭취하는데 뼈에는 칼슘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바로 그냥 2번이 정답으로 보여요. 칼슘 섭취해도 뼈에는 여전히 칼슘이 필요하다는 거겠군. 결국 이런 식으로 무겁게 읽은 부분에서 바로 문제가 나와준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나올 것 같은 부분에서 중요하게 읽어줘야 된다, 누가 봐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느낌이 하나가 있고, 다음에 26학년도 6월, 그러니까 지금 이번 6월 모의고사예요. 여기도 보면 비슷하게 나오는 게 역시 유형 이해나 이런 걸 알고 계신다면 A나 이런 거 나오면 문제가 나올 걸 알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요거 한번 보죠. 기억, 이러한 악순환. 그러면 악순환이 뭔지 무조건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기억을 쳤는데 문제를 안 내면 평가 원장이 사퇴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반드시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분명히 지금 디폴트 세팅으로 가볍게 그냥 그래 가볍네 그렇네 하면서 읽었는데 이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나 이거 악순환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근데 이러한 악순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뭐가 악순환인지 파악을 해야 돼. 즉 여기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이 악순환이 뭔지 설명을 해주는 부분일 거라고.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하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나 분명히 가볍게 쭉 읽으면서 내려왔는데 이걸 보고 화들짝 놀라서 무겁게 읽어야 되는구나 하면 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시 읽는다는 거야. 다시 무겁게 읽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뭔가 최상위권들은 한 방에 읽고 나면 반드시 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제 하다 보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실력에서 해야 될 것은 한 번에 모든 걸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볍게 읽다가 뭔가 무거운 느낌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악순환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다시 돌아가서 2번 읽어도 괜찮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읽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문제를 빨리 풀 생각을 해야지, 지문을 그냥 대충 읽거나 아니면 애매하게 읽어서 한 번에 다 끝내버리고 문제로 가서 풀려고 하면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을 다시 읽어도 좋으니까 무거워야 할 부분에서는 반드시 무겁게 읽어주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두 번째를 한번 볼 텐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보량 폭탄이에요. 사실 정보량 폭탄이 제시될 것 같으면 당연히 무겁게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1번에서 뭔가 기억이나 무슨 뭐 가나 이런 것들 나오면 주목해야 된다고, 표시가 있으면 무겁게 읽어야 되나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시가 없더라도 우리는 무겁게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보량 폭탄인데, 폭탄이라는 게 뭐겠어요? 생각했을 때 무거운 게 계속 이렇게 나올 거다, 나 지금 이제 원리 과정 분명히 얘기해 줄 거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지문을 쭉 읽다 보면 쭉 얘기한 다음에 뭐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나온 경우 있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기술 지문이나 이런 원리 과정을 다루는 데서 많이 나오는데, 정보량 폭탄을 예고하는 거예요. 뭐냐면 알아보자라고 했지만 사실 친절하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너 이제 한번 정보량으로 죽어봐,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리 그리고 과정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분명히 좀 뭔가 많은 얘기들을 할 거다, 그리고 어떤 견해를 제시할 때도 폭탄이 나올 텐데, 우리가 웬만하면은 이 폭탄이 어디서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그냥 글 전반에 퍼져 있는 경우 뭔가 사실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거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줄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무슨 어떻게 작동한다, 연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사실 연쇄 과정 이런 말 나오면 당연히 쭉 이어지면서 폭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 전반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만 이게 제시해 줄 때가 있다, 제시해 줄 때가 있다, 이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고, 사실 읽어보면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뭔가 이거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이 정보량 폭탄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좀 그게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가짐을 나 이제부터 풀 집중해서 읽어야 되겠다, 이걸 못하는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매한 강도로 그냥 다 똑같이 읽어버려서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것을 대비해서 이제부터 진짜 많은 게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럼 나 집중도 올려 100의 강도로 그냥 읽을 거야 라고 하면은 이 폭탄에 대해서 조금 더 긴장을 덜 하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도 봤던 23학년도 6월 비타민 K 지문인데, 우리 아까 이 칼슘의 역설 이거 봤었는데 그냥 이런 것만 갖고 조절하냐? 아니고, 봤을 때 여기 쭉 가보시면은 쭉 내려오다가 여기 어려우니까 이 내용들은 빼고 요것만 한번 볼게요. 보면은 비타민 K로 명명했다. 일단 비타민 K가 주제인 것 같아요. 쭉 읽었을 때 혈액 응고는, 요거 비타민 K와 혈액 응고에 대한 얘기인데,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사실 무슨 생각해야 돼? 이제부터 진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정보량 폭탄이 나오겠구나. A 때문에 B 되고, B 때문에 C 되고, C 때문에 D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A, B, C, D 하면서 엄청난 정보량이 나올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집중도를 팍 올려서 여기는 엄청 몰입해서 무겁게 읽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돼 트롬빈 되고, 트롬빈에서 피브리노겐, 피브린 어쩌고저쩌고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던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집중력이 팍 풀려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했으니까 줬잖아, 지금 정보량 폭탄, 나 너 정보량으로 죽일 거야 라고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서 무겁게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무겁게 읽어서 파악을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었고, 실제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 가장 핵심인 부분이었어요. 바로 보기 문제에서 엄청 어렵게 하나 나와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무거운 부분이 당연히 문제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하니까 잘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정보량 폭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요거는 22학년도 수능 카메라 지문이라고 불리는 기술 지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지문에서 특히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세요. 우리가 앞에 내용은 그래 카메라 촬영한 영상 어쩌고저쩌고 있다고 치고, 운전자에게 제공한 장치가 있다 했더니 이 장치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장치와 영상에 대한 얘기인데, 이 만드는 원리를 어떻게 하겠다? 계속 제시를 하겠다. 물론 이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상당히 짧죠. 지금 이게 역대급으로 거의 짧은 지문인데, 그래서 이 원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러면 다 무겁게 읽어야 되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그러면 다 무겁게 읽으면 안 된다면서요. 얘는 예외지. 왜? 원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앞에는 가볍게 읽고 뒤에는 무겁게 읽고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닌 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무겁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지만 원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밀도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무겁게 읽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지문은 약간 예시가 그래서 원리 과정에 대한 얘기 알아보자 나온 다음에 얘기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지문 같은 경우에는 훨씬 긴 지문도 많고, 그럴 때는 이런 원리 과정에 좀 주목해서 알아보자라고 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좀 읽어주셔야 된다. 이게 정보량 폭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짧았지만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문의 마무리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사실 마무리 단계는 어차피 가벼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의의가 있다, 한계가 있다, 사실 별 의미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마무리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특히나 이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볍게 읽는 경우와 무겁게 읽는 경우로 나눠드릴게요. 하지만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폴트는 언제나 가볍게 읽는 경우다. 그럼 가벼운 경우는 뭐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의의가 있다, 그다음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논지전개 방식에서 의의를 설명하고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무거운 경우가 있어, 가끔 가다. 뭐냐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무슨 케이스를 마지막에 제시하면서, 이건 제가 기출 예시도 보여드릴 텐데, 케이스를 제시하거나 그냥 그래 이런 사람이었다, 뭐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무슨 학습의 그런 것들을 열어주는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 학자였다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뭐뭐한 사람이다, 무슨 원리이다 하는데 그 내용이 엄청 많아. 약간 느낌이 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무겁게 읽어줘야 된다. 이게 무거운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해결 지문입니다. 그래서 22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만들었던 사실 역대급 불수능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여기를 볼 거예요. 우리 앞에 내용 모른다 쳐. 그냥 변증법이라는 거 있다 쳐. 그렇게 봤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뭐 엄청 어렵게 써 있어. 그래서 뭐 추가했어야 된다, 뭐 유력한 후보다 뭐라 한다, 설명하지 않는가 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술적 체험을 한 해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이 때문에 이렇게 불일치하는 거는 뭔가 아쉽대요. 그럼 이거 그냥 다 정리한 거야. 너 해겔 열심히 했지. 해겔이라는 학자예요. 학자니까 뭔가 이론에 대해서 견해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가지문에 그게 나오거든요. 했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너 아쉬워. 해겔 너 재능 없어.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아쉽구나 하고 넘기면 돼. 이건 뭐야? 그냥 우리 한글이야, 한글. 다 한글이지만 사실 비문학은 한글인데 한글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사실 여기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한글이기 때문에 그냥 한글 글자 그대로 해겔 너 아쉬워. 해겔 너 재능 없어.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가벼운 부분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아니더라도 뭐 무슨 의의가 있다. 무슨 한계가 있다.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럴 때는 우리가 그냥 디폴트로 잡아놨던 가벼운 읽기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부분도 한번 같이 볼 텐데 네, 요거는 23학년도 9월 유류분 지문이죠. 그래서 뭐 엄청 이제 법적으로 뭐 2분의 1만 준다 뭐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여기 봤을 때 우리가 사실 마지막 문단이니까 쉽게 읽어야지 라고 착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쭉 한번 읽어. 우리가 유류분 내용 모른다고 칠게. 처음 보는 사람들 알 수 있게 하면은 뭔가 봤을 때 유류분이라는 거 상속할 때 주는 건데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근데 생각을 해봐. 마지막인데 기준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이 내용 잘 모르지만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할 때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냐면 노력이 있냐 없냐, 무상취득 당시냐 상속 개시 당시냐. 일단 말은 좀 어렵지만 결국 하고 있는 건 뭐야? 케이스가 나온단 말이야. 케이스가. 그러니까 마지막인데 케이스 분류가 나와요. 내가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반영을 해야 되는구나. 무상취득 당시인지 상속 개시 당시인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건 상속에 관한 지문이거든요. 케이스 분류를 해놨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까지 케이스 분류하고 기억도 줬는데 마지막이라고 가볍게 읽는다고? 큰일 나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무겁게 읽었어야 됐다. 그리고 그렇게 무겁게 읽어서 내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지문 잘 모르실 테니까 뭔가 이렇게 케이스 분류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노력과 노력하지 않았을 때, 노력했을 때, 그리고 상속 당시일 때, 무상취득 당시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읽으면 뭐가 되냐면 그렇게 무겁게 읽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 얘는 뭐냐면 결국은 노력이 있느냐 노력이 없느냐 그걸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선지에 나오죠. 노력과 무관한 경우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노력이 이제 유관한 거죠. 무관한 게 아니라. 그래서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뭐야 결국 아까 우리가 봤던 마지막 문단에 노력이 있었냐 없었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라는 케이스가 지금 가장 어려운 보기 문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만약에 마지막 부분은 가볍게 읽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설명하면 그렇게 이해했던 학생들은 되게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약간 봤을 때 마지막이라고 되게 가볍게 읽어도 된다 이렇게 넘어갈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볼 건데 22학년도 6월 베카리아 지문입니다. 얘는 진짜 아마 22학년도가 시험 형태 바뀌면서 아마 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당황했을 텐데 요 베카리아라는 건 사실 이제 뭐 생윤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앞에 내용은 그렇다 치고 뒤에 한번 볼게요. 마지막 문단이잖아. 근데 일단 봐봐요. 마지막 문단인데 너무 길어. 그래서 그는 뭔가 감각적인 사실을 맞춰서 어쩌고저쩌고라고 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 근데 봐봐. 여기서 봤을 때 여기부터 쭉 보면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 희생된 자유에는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말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문단 많은데 사실은 여기 봤을 때 우리가 이철현 베카리아는 뭐 휴머니스트, 사회계약론자 이러면서 베카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잖아요. 휴머니스트, 뭐 사회계약론자, 뭐 일반 예방주의자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러면 어차피 베카리아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펼쳤고 이런 의미가 있네 하고 요 부분을 다 날려요. 표시를 좀 잘못했네. 여기 앞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고 요 부분을 그냥 베카리아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뭐한 사람이네. 베카리아는 뭐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미가 있네. 그런 식으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가 없어요. 옆에 살짝 눈을 돌려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12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 사용을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방주의의 입장에서 뭐 한다.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사회계약론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서 나왔던 뭐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무슨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처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지막 문단에 뭐 베카리아 뭐 대단한 사람이네 뭐 이런 사람이네 하고 그냥 넘어간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좀 무겁게 읽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 부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읽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지문의 마무리 단계까지 해서 지금 읽는 무게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영상의 길이상 3가지 정도의 예시만 들었지만 아마 찾아보시면 이거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더 많이 드실 거예요. 기출을 보다가 나 이거 좀 무겁게 읽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핵심 주장일 것 같은데 뭔가 핵심일 것 같다. 핵심.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다 무겁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다? 디폴트. 기본 세팅은 뭐다? 기본 세팅 항상 가볍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요 가볍게를 명심을 하시고 이런 핵심이 될 것 같다. 나 이거 큰일 났는데? 나 뭔가 좀 여기서 평가원한테 크게 당할 것 같은데?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건 항상 핵심적인 부분은 좀 이렇게 무겁게 읽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문제가 나올 것 같은 거 예측해서 읽는. 그래서 정리하고 가면 첫 번째 우리 책에서도 배우지만 예측해서 뭔가 문제가 나올 것 같은 부분 그 앞뒤로 좀 무겁게 읽어
읽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뭔가 정보량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이러이러한 과정을 알아보자, 이러이러한 원리가 있다, 연수의 과정들로 뭐가 된다 라고 하면은 정보량이 폭탄처럼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 주목을 해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에서 지문의 마무리 부분이지만 대체로 이렇게 가볍게 나와요. 가볍게 나오지만 무겁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마무리 단계지만 읽는 무게를 무겁게 해서 읽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건 기출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연습을 많이 하시면 사실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인데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항상 좀 이렇게 단조롭게 계속 똑같이 80의 강도로 똑같이 읽다 보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남는 게 없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벼운 부분, 나 기본적으로 다 2, 30으로 그냥 쭉 읽을 거야, 쭉 읽을 건데 핵심인 부분들을 찾아서 나 이 부분은 집중해서 읽어야지, 이런 훈련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읽는 무게를 달리하는 훈련을 하시게 되면 지문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시간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이런 독법들이나 이런 예측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실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